미 미시간대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52.2로 집계됐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로 1981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선 소비자 심리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일부 반도체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종의 미국산 반도체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125%에 달했던 추가 관세 조치를 해제한 반면 메모리 반도체엔 여전히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과 한국 기업들의 현지 공장 가동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달 만에 독대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회동의 기대감을 드러냈고 트럼프는 러시아 공습을 비판하며 금융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종전 수용을 압박하는 가운데 영토 양보와 나토 포기 등을 포함한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성에 영향을 줄 만한 다양한 지표들이 나옵니다. GDP 등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점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최악은 넘겼다는 인식이 점차 퍼지면서 지난주 3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1.26% 상승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0.7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변동성을 보인 끝에 0.05%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1.16% 하락한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또 WTI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원유 수요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유가가 0.37% 상승해준 모습이고요.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술주 강세가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양보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기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넷플릭스는 0.42% 올라주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세일즈포스랑 IBM도 나란히 1%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오늘 4.6%가량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이어 샌들러 분석가들이 지난 2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25달러 수준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전자기술주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 2.21% 상승 보여줬고요. RTX랑 AMD도 나란히 2% 이상 올라주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역시나 3%가량 올라주는 모습 3.48%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반면 인텔은 6.7% 하락하면서 조금 낙폭이 꽤 큰 모습입니다. 1분기 매출과 EPS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크게 밀린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금융주가 이날은 보합권에서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비자 모두 약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역시 0.2%가량 약하게나마 상승불 켜준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기술 섹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존슨앤존슨이랑 에보트는 약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라이릴리와 에브비 그리고 머크는 오늘 3%대 안팎의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단단히 지탱해줬습니다. 한편 케이블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주가는 11.4% 급등하면서 이날 S&P 500 종목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전망치를 웃돌았고 또 EPS는 소폭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기대를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기존 비디오 가입자 감소폭도 예상보다 적었던 게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T모바일 US는 신규 무선 가입자 수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특히 CEO가 향후 휴대전화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면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한 점도 투자 심리에 위축시킨 요인이 됐습니다. 시장은 현재 미중 무역 협상 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1분기 실적 시즌 중에서도 가장 바쁜 주간이기도 한데요. S&P 500에 포함된 180개 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M7 기업들 가운데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에도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 나가는 모든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애플 현재 0.44% 오른 $209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발표를 했는데 연간 6,400만 대 이상을 인도에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생산 장비 반출을 지연시키는 등 계획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생산 이전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 관세 부담이 소비자한테 넘어가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런 가운데 성장세를 유지하려고 인도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인도 간 무역협정 추진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10 선을 다시 넘어선 모습입니다. 4.3% 상승해줬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또 모건 스탠리가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인 실리콘아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GPU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리콘아츠는 엔비디아가 레이트레이싱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고요. 현재까지 엔비디아 측의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시면 오늘 1.17% 상승해주면서 $391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비저블 알파에 따르면 애널리스트 20명 모두가 매수 의견을 냈고 평균 목표가는 현재보다 25% 넘게 높은 $492로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 AI랑 클라우드 부문이 실적 성장을 이끌 걸로 기대가 되면서 2025년 들어 약 7% 하락했던 주가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1.31% 상승한 모습 역시나 보여줬는데 아마존이 관세 여파로 가격 인상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아마존 판매자들은 평균 29% 정도의 가격을 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인도나 멕시코로 생산 기지를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소비자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결국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갈 거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벳은 1.68% 상승해주면서 $161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알파벳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 주당 순이익은 무려 46%나 늘면서 광고랑 검색 사업이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AI 오버뷰 월간 이용자가 15억 명을 넘어서면서 AI 기반 서비스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불확실성과 전자상거래 둔화로 온라인 광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750억 규모로 투자를 이어가면서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역시나 2.65% 상승세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오늘 10% 가까운 놀라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284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에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방정부가 운전대랑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오는 6월 텍사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을 출시할 계획이라 이번 조치가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차 안전성과 관련한 규제 논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한 4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52.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달 초 발표된 잠정치 50.8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지만 지난 3월에 비해서는 8.4% 급감한 수준입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미국이 10%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1981년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4.4%로 집계되면서 특히 무당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관세 정책의 여파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 변화에 월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한슈 미시간대 디렉터는 소비자들이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에 대해 중국이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을 위해 로마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실질적인 양보를 하지 않으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을 개방하고 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유예 가능성과 관련해 협상과 합의를 통해 매우 합리적인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식량과 의약품 공급을 압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히토류 협정 서명을 지연하고 있다며 조속한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최악 탈출, M7 실적이 판가른다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 뉴욕 증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셀 USA가 좀 멈춘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집권 100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관세 영풍에 또 힘입어서 미국의 성장률이 3년 내 최저를 예고하고 있고요. 또 반 트럼프 시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지율도 지금은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래도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 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각에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가장 최악의 상태를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악의 상태로까지는 가지 않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시에 가서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또 이렇게 담소를 또 화기애애하게 나누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또 지금 신경 쓰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굉장히 거칠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최저치죠. 또 성장률도 그렇죠. 여러 가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안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중국에다가 245%의 관세를 내렸는데 지금 뭐 미국 국민들이 아이폰 가격이 그럼 뭐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폰 플러스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유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서 가장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최상목, 안덕건 두 경제 또 부처 인사들과 협의를 했던 투플러스 협의를 했던 스콧 베센트가 많이 설득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지나치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른 사람이 러트넥 이야기도 잘 안 듣는다 그래요. 요즘에는 스콧 베센트 이야기를 듣는데 물론 트럼프의 성정상 언제까지 계속 들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우리가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엔비디아라든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유연해졌다. 실제로 지수도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90일 유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왜 60일이 아니고 왜 120일이 아니고 90일일까? 제가 그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분기별로 조정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고 또 지금 난데없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적어도 미국 대통령 정도 되면 아닌 걸 기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물론 2016년에 당선돼서 17년부터 2021년까지 또 임기를 4년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년만 가지고도 이 인물을 다 알기는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좀 설레발이죠. 통화를 했다는 거는 조금 완화해요. 완화된 거예요. 통화조차 내가 통화를 왜 해? 노 콜 이러면은 굉장히 경색된 건데 뭐 통화 운운하고 이러면은 좀 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너무 충돌로 가지 않고 중국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보복 관세했던 걸 중국도 철회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히토류나 이런 것도 이제 물 밑에서 좀 접촉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지 않느냐.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것 정도 인 거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M7의 실적이 공개돼요.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 플랫폼도 그런데 이 실적을 좀 보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이제 4월, 5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지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나스닥 종합 지수를 저는 눈여겨보는 게 파악하고 올라갔어요. 그걸 보면 S&P 500도 마찬가지고 근데 S&P 500을 보면 지금 5,525인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당선됐을 때는 어떤 전망이 나왔었냐면 이 S&P 500이 적어도 6,600 올해 7,000을 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아직까지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조금 완급 조절하면 제가 3분기까지는 정신없을 거라 그랬죠. 4분기에 되면 상당히 좀 경기 부양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면 케빈 워시를 지금 연준 의장으로 거의 임명을 하려다가 아니
이러면서 또 한 발 물러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좀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트럼프의 지금 트레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시장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도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S&P 500 지수 모두 뭐 70까지도 7천까지도 바라볼 그렇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만큼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또 5월 2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M7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오히려 지금 유력 그 투자 은행들이 뭐 우량 성장주뿐만이 아니라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골드만삭스에서도 배당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투자은행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꼭 AI만 고집하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서학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테슬라 또는 뭐 브로드컴 또는 엔비디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눈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말씀드린 게 지난 30년간 저도 이상을 투자하면서 늘 AI나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만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안배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도 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식음료,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 등의 오히려 고배당주 수익이 바로 나와서 배당할 수 있는 쪽에 종목들도 관심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수 배당주 7개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적어도 배당 수익률이 연 2.5% 이상이다. 비교적 괜찮은 편이죠. 작년부터 3년간의 배당금의 연평균 성장률이 5% 이상이다. 또 작년부터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5% 이상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할 수 있고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에버소스 에너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7개 종목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S&P 500 지수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 평균치를 넘었어요. 근데 이 유틸리티 기업인데 자 우리가 전력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전기, 수도, 천연가스 공급 주요 사업.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천연가스, LNG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경기를 별로 타지 않아요. 그다음에 펩시코는 뭐냐면 바로 펩시입니다. 그다음에 게토레이, 도리토스. 그러니까 이게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우면 안 먹습니까? 또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경기 가서 이정우 선수 응원하면서도 먹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펩시코를 보니까 배당금도 5% 이상 인상을 했죠. 53회 연속 증가를 냈고 관세 전장에도 불구하고 사업 특성 먹고 마시는 거는 이게 뭐 관세하고 무관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배당 수익도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과 채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워렌 버핏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많이 철수하면서도 시티그룹은 좀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도 기록을 했죠. 이 외에도 엑셀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기업 또 인사 컨설팅 기업인 콤파리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당 우수 기업들에 좀 초점을 맞춰도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을 드립니다. 네, 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지금 배당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간 배당 수익률이 5%면 굉장히 높은 또 수익률을 그렇죠. 가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또 이 점도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AI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밀 의료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템퍼스 AI가 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국내 투자자 분들도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사들인 그렇죠. 주식 중에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이 템퍼스 AI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요즘에 이 서학 개미들의 핫한 종목이 테슬라가 아니라 템퍼스 AI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알로하가 아니라 알로바,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죠. 이게 결합이 되면 여러분들 세 개 결합되면 무조건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템퍼스 AI가 정밀 의료 AI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예탁결제원에 들어가 보면 서학 개미들이 미국의 어느 종목에 투자했냐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니까요. 이때 템퍼스 AI 주식을
무려 649억 원어치 한 달 동안. 이 기간 미국 개별 종목 순매수 상위 6위입니다. 서학개미.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서학개미도 두드려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템퍼스 AI가 2024년 6월 달에 나스닥에 입성을 했으니까 한 1년 정도밖에 안 지났죠. 근데 이게 정밀 의료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유전체 정보, 전자 의무 기록. 우리나라도 이 분야는 상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리 영상 데이터를 통합해서 맞춤형 진단과 치료 전략, 말 그대로 AI 빅데이터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템퍼스 OS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유전체 시퀀스 병리 슬라이드, 그다음에 방사선 영상 이런 것들을 세계 최대 규모의 멀티모달 의료 데이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료 빅데이터를 구현하고 있는 최상의 기업이다.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죠? 네. 그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이 파토스 AI와 단연간 전략적 협력 확대를 발표를 했어요. 이 바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지금 모델 개발 수수료도 2억 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더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좀 눈길을 줄 만한 기업이 바로 템퍼스. 한번 보시죠. 자, 1년 연중 오르락내리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나스닥에 입성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다시 우리가 오른쪽 끝자락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끝자락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큰 이유다라는 점에서 한 번 더 눈길을 더 또 모으게 되는 이유로 보입니다. 네, 요즘 또 계속해서 종목들의 또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템퍼스 AI가 의료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구현하고 있는 최상의 기업이다라는 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종목별로 장세가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ETF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난주만 보더라도 4거래 연속으로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차라리 ETF가 낫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미국에 좀 투자하려고 싶다. 물론 서학개미처럼 이제 직접 투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네. 그 종목을 참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작년엔 좋았지만 또 올해 초도 전망은 밝았습니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미국 시장 전체를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발언으로 인해서 좌충우돌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시가 견고하다, 펀더멘털이 좋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잖아요. 그래도 세계 글로벌 정시에서 미국 정시가 가장 단단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올라갈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걸 잘 가려서 모아놓은 ETF, 상장 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금 유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건 완화될 것이고 또 안착될 것이고 그렇다면 효과를 볼 것은 미국 정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7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 4월 27일입니다. 미국 정시의 상장 지수펀드 중에서 순자산 증가액 상위권은 미국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차지한다. 네. 미국 지수를 추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화면으로 바로 보실게요. 지금 1위가 뱅가드, 2위가 SPDR, 3위가 ICS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런 ETF 종목들이 다 지금 지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위, 2위, 3위는 뭡니까? S&P 500 지수 추정. 그다음에 4위, 5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좋아요. 지금 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지금 S&P 500 지수가 꺼지긴 했지만 앞으로 뭐 이제 6,600도 7,000까지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를 계속 쫓아가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중국과의 충돌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곧 전화가 올 거다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중국도 이번 중국 이야기를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중국이 마냥 버티기를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중국의 내수 진작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지금 중국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중국도 이렇게 미중 충돌을 강경하게 가져가면 3, 4개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중국도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다. 미국도 계속 강경하게 말은 없다. 그럼 어느 정도의 절충 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율 관세 정책 충격 정점을 통과 중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율 관세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시장도 트럼프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점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희망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미국 지수를 쫓아가는 펀드에 좀 돈을 좀 투입을 해도 또 투자를 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관세 정책이 그래도 지금 뭐 충격의 정점을 통과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수들을 추종할 수 있는 ETF 펀드에 조금은 투자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최근에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71% 급감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전기차 매출은 좋지 않았지만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일단은 전기차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일단 테슬라만의 문제일까? 꼭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좀 이런 미중 충돌 상황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다운돼 있는 것 자체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뭐 테슬라 자체도 모델이 지금 모델 Y가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좀 저가 모델이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중요한 게 경쟁자입니다. BYD가 치고 나가도 너무 치고 나가 그런 부분인데 우리로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가 또 전장 하만 카드온이죠. 이걸 이제 BYD에다가 공급을 좀 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또 기회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점을 테슬라에서 짚어보냐. 첫 번째로는 좀 희망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 백투두 테슬라 누굽니까? 머스크입니다. 너무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비호감만 높여놨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5월부터는 정보 효율부 도지입니다. 수장으로서 업무를 줄이고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업에 집중해야 돼요. 기업가는.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울경제TV를 미국에서도 본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다음에 1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 이후에는 조금 주가가 또 올라갔어요. 테슬라 주가. 그런데 또 희망을 걸 만한 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 사업 부분인데 지금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에 비하면은 올 1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려 67%나 이 부분이 급상승을 했어요. 에너지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이 사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좀 보시면은 화면에 쭉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 테슬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누적 설치 용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적지만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가리켜서 이제 파워월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태양광으로 모아놓은 에너지도 안 쓰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것 자체가 누수되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아놓는 것도 일반적인 저장 장치로는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파워월이라고 하는 태양광 등으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생산했다가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ESS, 이게 파워월입니다. 초대형 ESS 시스템인 메가팩의 경우에는 중국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이 에너지를 모아둘 수 있는 주거용 에너지 파워월의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자동차로 이런 신뢰감은 빨리 이 머스크가 복귀하면서 좀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동차로 인해서 전기차로 인해서 좀 이 매출 급감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이 파워월을 통해서 채워 나갈 수 있다면 벌써 지금 2031년까지 이 시장 자체도 7배 확대된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테슬라로서는 또는 일론 머스크로서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가 뭐 전기차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부진됐지만 그래도 ESS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M7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연이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를 보면요. 수익률 500%, 이 코인 곧 상장된다더라. 이런 광고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보기엔 솔깃한데 사실 이런 말들이 전부 사기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코인 사기 사례들을 중심으로 요즘 특히 많이 쓰이는 신종 사기 수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기 수법은요, 바로 러그풀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깔려있던 양탄자를 확 잡아당겨서 그 위에 있던 사람을 넘어뜨리는 건데요. 요즘 투자 사기 중에 이 러그풀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코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엔 정말 그럴싸하게 접근하는데 백서도 잘 만들어 놓고 이 코인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줍니다. 근데 알고 보면 코인이 실제로 발행된 적도 없거나 발행되긴 했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만 모아서는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리고 사이트나 앱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프로젝트에 돈을 넣게 된 셈입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는 아이도 코인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피해자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구한 뒤에 예전에 손해본 투자금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는데요. 보상은 현금이 아니라 특정 코인을 사야만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락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락업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코인을 아예 팔 수 없게 묶어두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코인을 샀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묶여버린 건데요. 결국 상장도 안 됐고 그 코인은 그냥 종이 쪼가리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기범들이 보여준 계약서나 협약 문서 같은 것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대회비라고 써놓고 이건 진짜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다 조작된 문서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리딩방 사기입니다. 요즘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에서 수익 보장 리딩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에만 들어오면 매수 타이밍 알려드립니다.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코치해드립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있었던 퓨리에버 코인 사건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코인은 대형 거래소인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이라서 사람들이 이건 진짜겠지 하면서 안심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리딩방 운영자들이 이번엔 다 같이 이 시점에 들어갑시다 하면서 투자자들을 한꺼번에 매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확 올라가겠죠? 근데 이걸 보고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은 이거 진짜네 하면서 높은 가격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리딩방 운영자나 초기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에 팔고 빠져나갑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몫이 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폰지 사기 구조입니다.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선 사람한테 수익을 주는 방식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신규 투자자가 끊기면 바로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리딩방에서는 처음에 소액으로 수익을 일부러 주기도 합니다.
진짜 수익이 나네 하면서 이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더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퓨리에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무려 6천 명이 넘었고요. 피해 금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코인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한동안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들어 특히 많이 늘고 있는 사기 수법인데요. 바로 가짜 거래소입니다. 진짜 거래소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진짜랑 거의 똑같습니다. 로고도 있고 수익 그래프도 있고 심지어 로그인 화면까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접속을 하면요, 내 계좌에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투자 수익 1,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바로 옆에 출금하기나 이체하기처럼 버튼도 뜹니다. 근데 출금을 누르면 수수료 100만 원을 먼저 입금해달라는 말이 그제서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금 출금을 위해 먼저 돈을 요구하는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이미 수익이 났다면 수수료를 그 안에서 빼고 주면 될 텐데 굳이 따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건 뭔가 이상합니다. 근데 실제 피해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1,000만 원을 받을 건데 100만 원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입금 확인이 안 됐다, 서버 오류가 났다, 정책이 바뀌어서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명목으로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출금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뜨기도 하는데요. 현재 보안 확인 중입니다 라든가 혹은 지갑 주소 재인증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말 믿게 만드는 시각적 장치까지 마련해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수법에 당해서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 손해로 시작했던 게 몇 차례 더 입금을 하다 보니까 수천만 원까지 잃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투자한 플랫폼이 진짜 거래소인지 공신력 있는 곳인지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식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그리고 커뮤니티 후기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훨씬 더 정교해진 사기 수법입니다. 바로 유명인 사칭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름만 슬쩍 얹어서 누가 투자했다더라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럴싸하게 합성한 영상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 투자한 코인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이 코인 추천했어요. 이런 식인데요. 실제로 보면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이나 게시글 하나만 보고 이건 진짠가 보다 하고 덜컥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영상이 있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인데요. 공식 계정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해당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나 채널에서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의 사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장돼 있는 코인이면 어느 정도 검증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장 후에도 스캠 코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장 전에 투자자를 속이는 이른바 상장 전 스캠 코인부터 살펴보시면 국내에선 진 도지코인이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건 기존에 유명했던 도지코인을 따라 만든 한국판 코인이었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코인이었지만 결국 개발자가 이 코인의 전체 물량 중 무려 15%를 하룻밤 사이에 몰래 팔아버렸고요. 그 여파로 코인 가격이 97%나 폭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보통 밈코인이라고 불립니다. 정확한 사업 계획서나 기술력보다는 인기와 밈, 말 그대로 유행에 기대는 구조라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더 쉽게 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안 사면 놓치겠다 싶은 마음에 들어가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팔면 손해다 싶어서 못 빠져나오고 결국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상장 이후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장 후 스캠 코인은 오히려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센트라 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복싱 선수 메이웨더가 이 코인을 홍보했고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와도 협약을 맺었다라는 식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이걸 본 투자자들은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협약은 사실이 아니었고 유명인 홍보도 대부분 유료 광고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른 정보로 투자자를 속이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장된 코인이라고 해도 정말 제대로 된 프로젝트인지, 홍보에 나온 정보가 진짜인지 투자 전에 꼭 한번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사례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은 코인 시장이 커지는 만큼 사기 수법도 훨씬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사기도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는데 특히 코인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노리는 수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왜 하필 나한테 왔지? 이런 질문들 딱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웬만한 사기는 대부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0.15% 상승해주면서 94,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95,000달러까지도 상회하는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다시 94,000달러대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은 0.53%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1,800달러 선을 넘어선 모습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XRP 3.77% 상승해주면서 2.2달러 선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요.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다가 0.69%로 상승해준 모습 보입니다. 나머지 솔라나 0.14% 하락했고요. 도지코인도 0.27%, 체인링크는 그 폭이 좀 더 커서 1.31% 하락하면서 2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코인은 역시나 연일 3%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스텔라루멘도 1.48%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발란체 1.64% 하락했고 시바이누는 3.48%로 낙폭이 더 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XRP 레저가 히든로드의 연간 1조 5천억 달러 규모 거래량 중 30%를 처리할 경우 XRP 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히든로드를 15억 달러에 인수하며 전통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는데요. 히든로드는 하루 1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대형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크립토 애널리스트 잭 렉터는 XRP 레저가 히든로드 거래의 10에서 50%를 담당할 경우 이를 10억에서 최대 50억 달러 규모가 XRP 레저를 통해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픈 AI 챗 GPT 분석에 따르면 하루 30억 달러 거래가 XRP 레저를 통해 이뤄질 경우 XRP 가격은 단기적으로 5에서 15달러, 장기적으로는 20에서 30달러 이상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승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관 수요 확대와 규제 명확화, 네트워크 확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이 가시화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약세장이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관세 일시 중단과 평화협정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4,000달러를 돌파했으며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2조 9,7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5대 자산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했고 교황 프란치스코 장례식 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공식 종료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외교 협상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